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그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얘네들이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나요? 적극적인 수익 추구를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수치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 수치 상승이 뭐냐면 이게 풀었으면은 수입이 지출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이 수입은 여기 보증료가 될 것이고 지출은 뭐겠어요? 리스크 커버리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증의 이행이 되겠죠. 얘네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19생을 맥시멈으로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거죠. 비상 상황이라 하면 아까 말했던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 커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겠죠. 그럼 얘네들의 지출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의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보증이 힘들어지겠죠. 진짜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어떤 경쟁력을 확보한 그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보증이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이런 논리 때문에 보증력을 인상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의 어떤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아니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은 시장의 어떤 실패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증료를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힘들 때는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었을 때 뉴딜 정책을 시행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럴 때 적극적으로 보증을 좀 낮춰줘야 된다. 보증료를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보증료를 여기서 말하는 거를 인상 인하의 개념이 아니라 좀 차등하는 형태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금융의 기본 원리, 대전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겠어요? 위험이 더 커지면은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중소기업에게 접목시켜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래 성장 등급에 따라. 근데 여기서 미래 성장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미래 성장 등급도 등급이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자, 이 통계치가 뭐냐면은 각 산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도 확률이 있습니다. 각 산업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각각 어떤 개별 산업의 부도 확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보증료가 산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복잡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 산업에 속했다라는 것만으로 그 산업에서 업력이 몇 년치가 됐냐 아니냐 이것만으로는 사실 이 기업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잠재성이 있는지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를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미래의 어떤 기업들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훨씬 더 고도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미래의 성장성을 검증하는 방식이 고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요인들을 훨씬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체로 그냥 위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피상적으로 위험이라고 이제 보여졌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더 세분화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산업군에 똑같은 업력들을 갖고 있는 기업체라 하더라도 얘네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보증료율을 좀 더 세밀하게 차등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만
좀 더 리스크가 많이 높아가지고 이제 어떤 채무 불이행을 통해 가지고 대위 변제, 그러니까 보증기관에서 대신 물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더 많이 생겼을 때 이 충분한 어떤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대위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공사의 역할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속 가능한 공공성 추구를 위해서 최소한의 수익, 그러니까 보증료를 수취하고 이것들을 이 금융의 대전제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적정 보증료가 얼마인가? 사실 적정 보증료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차등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파생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보증료를 이렇게 차등 부과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공공기관 설립 목적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한다. 시장의 실패라는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논리에 의한 투자. 가령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높으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지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니네들의 설립 목적 자체가 저런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건데, 이 중소기업들의 어떤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너의 원래의 어떤 그 설립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 성장 장대성이 상대적으로 보증료가 인상되게 되고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것들을 이제 문제점이 뭐고 보완할 방법은, 그러면 보세요. 미래 성장 잠재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미래 성장성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비금융적 지원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비금융적 지원